안녕하십니까. 2월 9일 월요일입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주요 일정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9일 오늘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현대중공업, 하나, OCI, 크랩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종목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HD현대중공업, 하나 이런 종목들이겠죠. 중동 최대 의료 전시, 의료기기 이제 전시회 WHX 두바이가 개최가 되고요. 자, 2월 10일자 화요일에는 TSMC 1월 매출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MSCI 분기 리뷰, 이 부분 중요하죠. 그 다음에 NC소프트나 KT, 고려아연, 두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 자, 2월 11일자 미국의 1월 고용보고서가 발표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울러서 한국 금융지주, 메리츠 금융지주, 중요하죠.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 발표도 이날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휴장입니다. 자, 2월 12일 옵션 만기일, 그리고 HD 현대, 하이브, 이 두 기업도 중요하죠. 실적 발표, 카카오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고, 대만 증시는 12일, 13일 휴장입니다. 자, 우리도 이제 2월 13일 금요일자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이후에 설 연휴를 맞이한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설 연휴 때 또 미국 증시는 좀 열리기 때문에 그걸 또 잘 감안하실 것 같고, 일단 지난주에 상당히 큰 변동성,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요일자 미국 증시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아침 미국 시간 결과는 급등 마감을 했죠. 자, 하나씩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당연히 한번 짜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부터 잠깐 리뷰를 해보죠. 자, 보시죠. 일단 금일장만 놓고 보자면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5,000포인트를 내줬죠. 이 4,900까지 좀 진행했다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5,089.1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역시 이날도 외국인 현선물 순매도죠. 물론 현물은 3조 7천억, 선물은 매도세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 물량을 개인 2조 5천억, 그 다음에 기관이 1조 원 순매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일자별로 한번 보시게 되면 개인 투자자가 거의 11조, 코스피에서 11조 샀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 투자가 1조 한 3천억 가까이. 그러니까 11조니까 한 13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엄청난 자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현재 정부 정책은 부동산 자금을 계속 주식시장으로 끌어올리고, 특히 이제 2월 13일자인가요? 코스닥 활성화 관련 공청회, 아울러서 3차 상법 개정 관련해서 공청회 이런 게 계속 일정이 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외국인도 그에 못지않게 상당 부분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거래에 걸쳐서 11조 원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 순매도를 다 개인과 특히 이제 개인 투자가 다 받아치우고 있죠. 프로그램은 계속 비차익 순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은 차익 실현은 나오고 있지만 개인 투자가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 압승, 단독 과반 확실하다는 그런 내용도 전해졌죠. 이 부분도 이제 오늘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좀 큰데, 일단 먼저 보던 거 먼저 보면서 보죠. 자, 보시죠. 먼저 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주가 나오는데 장 초반 마이너스 4.83까지 하락했다가 장중에 플러스까지 반전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SK 하이닉스 마찬가지죠. 역시
마이너스 6%까지 하락했다가 플러스까지 마감했습니다. 일단 금일장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양봉 흐름을 보여줬다는 점, 이 점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도 만만치 않은 변동성이 나올 거로 좀 보고 있어요. 자, 하나씩 좀 이따 살펴드릴게요. 자, 먼저 외국인 순매매 종목들 보시죠. 지난 금일자입니다, 이거요. 네, 거의 뭐 외국인들이 지금 1월 28일 이후에 순매도죠. 그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아치고 있죠. 기간은 이제 듬성듬성.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보시죠. 외국인 차익 실현, 한국 시장을 팔고 있다. 그러나 그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아치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현대차도 거의 그러합니다. 외국인 순매도 개인만 순매수를 보이는 그런 패턴이죠. 물론 이제 금일장의 순매수 종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한번 흐름을 보는 겁니다. 뭐 시가총액 흐름도 한번 보시죠. 일단 삼성전자 천조 뉴스 나온 이후에 이제 목요일날 금요일날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610조입니다. 610조. 현대차가 95조, 100조 하에 있죠. 쭉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스 쭉 이렇게 되겠죠. 두산에너빌티 총 10이네요.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금일장, 최근 뭐 이틀째 하락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도, 그다음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분들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자, 요거 보시죠. 우리 시간 토요일 아침 엔비디아 주가가 무려 7.87% 급등했습니다. 해외 차트 이걸로 보시죠. 엔비디아 자, 7.8 뭐 한 4일 정도 조정받은 걸 한 방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1.9. 그러나 지금 이제 AI 투자 캐펙스를 늘린다고 하는 기업들 주가는 빠졌죠. 아마존 5% 하락했고요. 구글 알파벳 2.53%. 그다음에 그러나 이제 엔비디아 칩 관련 업체는 다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도 7% 넘게 급등했죠. 테슬라, 그다음에 월마트 등등 빼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이런 종목분들 AMD도 8%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 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본 다카이치 조기 총선에서 자민당 과반수, 그러니까 압도적 승리인데 이제 자민당 당내 세력만 이제 과반수를 확보했다. 그런 뉴스를 보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한번 보자고요. 조금 더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게 왜 나오죠? 잠깐만요. 자, 이 부분 보겠습니다. 챗 GPT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2월 6일자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하락했지만 저가 매수는 유입됐다. 그러나 외국인은 현선물 순매도, 그래서 상당히 눌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2월 2일, 2월 3일 급반등 탄력 뭐 이런 구간을 기대했지만 그렇게 안 나왔죠. 이제 뭐 오늘장에서는 시장은 이제 상승 출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코스닥이 이제 시장에서 좀 약한 부분, 당연히 이제 고밸류, 고베타가 먼저 눌리는 성격이었다. 수급 구조는 조금 전에 봤습니다. 특히 이제 현물 외국인 매도, 그다음에 프로그램에서 특히 비차익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수급이 지수 상단을 누르는 날로 보여줬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개인과 기관이 받쳐서 낙폭을 줄였다는 거죠. 일단 이러면서 끝났습니다. 일단 이날은 이날 보게 되면 외국인은 반도체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등을 이제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걸 매도를 하게 되면 주식 상당히 눌려지는 효과가 바로 나오죠. 자, 기관도 레버리지 ETF 등등을 순매매했죠. 자, 여러분들 지금 변동성이 클 때는 레버리지 ETF, 그러니까 이런 쪽 많이 대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레버리지인데 ETF를 대응하시려면 금융투자교육원의 ETF 교육을
있고 그 이수번호를 증권사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매매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2월 6일자 네, 이제 미국 증시 한번 보시죠. 급반등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 네, 이거 이제 중요한데 빅테크 이걸 보시죠. 다우가 이제 5만 포인트를 돌파했다. 이 트럼프는 자기 임기 동안에 10만 포인트 만들겠다. 네, 이렇게 쓰기도 했었죠. 자, 이날 핵심은 엔비디아 등 반도체 칩 메이커가 급등했다는 거죠. 반면에 아마존은 AI 인프라 지출 확대 전망에 하락했습니다. 네, 좋은 예로 보셨죠? 이거 보시죠. 아마존이 5.53, 5.5%, 구글 알파벳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유를 아셔야죠. AI 인프라, 캐펙스 확대 전망이 부담으로 작용해서 약세를 보였다는 거죠.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AI 수요는 강하다. 그래서 칩 반도체 주식은 올랐다는 겁니다. S&P 500 맵도 보게 되면요. 여기 저기 엔비디아, 그 다음에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 인텔도 올랐죠.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주가 보시죠. 램 리서치 8%, 그 다음에 AMAT, KLA 등등 다 이쪽이 상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이해가 쉽죠. 그러나 그 AR 위해서 돈을 써야 하는 네, 클라우드나 플랫폼 등 캐펙스는 부담이 됐단 말이죠. 이게 이제 아마존을 비롯해서 뭐 구글 알파벳 등등 이런 게 좀 작용해서 이쪽은 하락을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말이죠. 네, 이날 AI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AI 전용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 이거 아니네요. 잠깐만요. 네. 이날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AI 칩 업체뿐만 아니라 이 아마존과 구글의 이 공격적인 설비 투자 계획이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 그리고 우주항공 섹터까지 매수세를 확산시켰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반도체와 전력, 원전 이런 쪽 업종을 네, 크게 올렸다는 거. 네, 그 점에 좀 주목을 한다면 오늘 당연히 그와 관련된 업종들을 움직일 수밖에 없죠. 좀 전에 봤지만 반도체는 이쪽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 다음에 램리서치나 AMAT, KLA 이런 쪽 장비주 소부장 다 올렸지 않습니까? 전력 쪽에서는 네, 뭐 AI 전력 공급망,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핵심으로 SMR 업체 뭐 등등해서 뉴스케일, 오클로 이런 게 크게 올랐어요.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 업체들 네, 그런 쪽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더불어서 저기 보게 되면 뭐 방산, 항공 뭐 이런 쪽 동반 상승했다는 점도 네,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당연히 뭐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 점 좀 감안하시라. 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핵심이에요. S&P 500 맵에서도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 소부장 같이 올랐지만 약한 쪽은 아마존, 구글, 메타 이런 쪽, 캐펙스 부담되는 쪽은 약세를 보였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미국에서 반도체가 시장을 끌어올렸다? 끌어올리는 반등은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뭐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ETF 등등. 그죠? 이제 같은 날 아마존 급락처럼 AI는 맞는데 캐펙스 부담은 커진다가 같이 찍히면 뭐 요건 이제 뭐 이 AI 챗 GPT 생각이겠지만 뭐 이렇게 보네요. 반도체가 한 2, 3일 정도. 근데 여하튼 간에 오늘 너무 또 우리 시장이 오버하는 식으로 반등폭이 크게 나온다. 그러면 또 내일 오늘 이후에 또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2월달은 상당히 저는 잦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급락 매수, 너무 과도한 급등, 급반등, 분할 매도 이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변동성 장세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변동성 장세에서 뭐 대형주 그 다음에 이제 ETF 항상 함께 넣으셔야겠죠. 보게 되면 캐펙스 마진 밸류에이션 논쟁으로 변동성이 계속 클 거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일정상 우리 시간으로 26일 새벽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이제 2월 8일 어제 일본 조기 총선 다카이치 압승했습니다. 당연히 이게 아시아 증시,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집권당 이 하원 다수 확보, 재정 지출 확대, 더 공세적 정책 드라이브를 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주식도 추가 랠리 가능. 엔화와 국채는 압력을 받는다. 네. 그러면 일단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일본 주식 상승하고 특히 이제 수출 방산, 인프라 쪽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뭐 쭉 이런 내용. 엔캐리 트레이드 이런 부분도 뭐 부담이 덜할 것이고 네, 그러면서 성장주로 네, 아니까 요 이제 금리 쇼크가 나왔을 때 이제 이런 내용이죠.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이런 흐름인데 이 메커니즘 두 갈래로 봤을 때 두 번째 금리 쇼크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는 뭐 이런 쪽에 압박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셔야겠죠. 여하튼간에 이제 오늘장 우리나라 증시에는 어떤 흐름? 일단 급반등, 네. 일단 급등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죠. 뭐 상승, 폭이 상당히 좀 상승폭이 좀 크게 출발하면서 장중 방향성을 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이제 급반등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급반등을 위한 일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 나오면서 외국인의 현선물 네, 수급 추이. 왜냐면 이제 오늘 외국인이 현선물 사게 되면 이틀 동안 많이 매수했던 대거 매수했던 개인은 순매도로 돌아설 밖에 없거든요. 그 점 좀 감안하시고 일단 뭐 당연히 반도체주들이 상승 출발이 좀 크게 진행할 것이고 일본 조기 총선 결과는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반도체를 비롯해서 실적 수급 좀 좋은 걸로 움직이는 거. 아시겠지만 오늘 또 이제 이런 게 급반등, 갭 상승, 큰 폭으로 상승 출발하게 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해야겠죠. 그러니까 뭐 2월장은 일단 단기적으로 5,000포인트를 넘어갔기 때문에 기간 조정 국면인데 이런 변동성이 클 때 한 이틀 이상 뭐 조정폭이 컸다. 매수. 그 다음에 또 뭐 급등, 뭐 해외 시장이 급등 나왔을 때는 추격 매수 자제, 일부 분할 매도 이런 전략을 좀 취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단기적인 매매 패턴으로 봤을 때는요. 뭐 주동 방산 원전 같은 경우에도 일본, 미국이 리스크 온이면 모멘텀이 연장 가능하다. 다만 2, 3일 급등 종목은 추격 매수나 눌림이라는 표현보다는 2, 3일 급등 종목은 일단 한번 챙겨줘야겠죠. 이게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1. 강세, 그 다음에 시나리오 중립, 지수는 박스, 종목은 난타전. 그러니까 이건 오늘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중 반등이 또 크게 나오게 되면 윗꼬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 점 좀 감안하고 시나리오 세 번째 약세 이런 시나리오인데 일단 시나리오를 강세, 중립, 약세 이렇게 세 가지 나눈 가운데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됩니다. 뭐 결론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일단 안도의 한숨은 쉬지만 어찌 보면 또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변동성 클 때 매수 대응 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하지 않았다면 오늘장 그냥 보유 종목 관리에 좀 주력하는 전략이죠. 즉 목요일과 금요일날 저가 매수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급반등이 났을 때 기존에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한 어떤 꼼꼼한 분석 하에 비중을 줄일 건가 늘릴 건가 조절할 것인가 이런 걸 좀 고민해야죠. 왜 설 연휴가 또 다가오고 있고 그 다음에 설 연휴 이후에는 FOMC 회의 및 뭐가 있습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좀 잘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에 대한 이런 내용도 쭉 담겨져 있다는 점 감안하십시오. 참고하시면 단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미국 시장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올랐고 그에 따라 또 이번 주 주초 상승 출발한 채
대응을 할 수 있어서 참으로 좀 다행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변동성이 클 때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야 할지 항시 전략 시나리오를 좀 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